자, 유기화학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? 오늘은 분자 세계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알데하이드와 케톤, 그리고 이들의 모든 것을 지배하는 아주 특별한 그룹, 카보닐에 대한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. 이런 질문으로 시작해 볼게요. 생각해보면 세상엔 정말 수많은 분자들이 있잖아요. 그런데 그 분자들의 개성, 그러니까 어떻게 반응할지는 종종 딱 한 군데, 아주 반응성이 높은 특정 부분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아요. 과연 그 주인공이 뭘까요? 네, 바로 이 카보닐기입니다. 오늘 이야기의 진짜 주인공이죠. 탄소 하나랑 산소 하나가 이렇게 강력한 이중 결합으로 딱 묶여있는 이 구조, 이게 모든 화학 반응의 시작점이라고 보시면 돼요. 이 슬라이드가 오늘 내용의 거의 전부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중요해요. 카본일기는 태생적으로 좀 불안정한 문제를 안고 있어요. 왜냐하면 산소가 탄소보다 전자가 훨씬 더 좋아하거든요. 그래서 이중결합에 있는 전자를 자기 쪽으로 싹 끌어당기는 거죠. 그럼 어떻게 될까요? 산소는 전자가 많아져서 살짝 마이너스 성질을 띠게 되고, 반대로 탄소는 전자를 뺏겨서 플러스, 더하기 성질을 띠게 됩니다. 바로 이 전자가 부족한 탄소가 외부의 공격을 끌어들이는 뭐랄까 약한 고리가 되는 겁니다. 그럼 이 골치 아픈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? 해답은 바로 친핵성 첨가 반응이라는 데 있습니다. 이게 카보닐 화학을 이해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열쇠니까요. 자, 지금부터 집중해 주세요. 이 과정이 진짜 재밌어요. 마치 잘 짜인 춤을 추는 것 같거든요. 먼저 이름부터가 재밌죠? 친핵체, 핵, 즉 양전하를 좋아한다는 뜻이에요. 다시 말해 전자가 아주 풍부한 친구죠. 이 친구가 아까 말한 그 전자가 부족한 카보닐 탄소를 향해 다가가서 공격을 시작합니다. 자, 공격이 성공해서 새로운 결합이 딱 만들어지는 그 순간 원래 있던 탄소-산소 이중결합 중 하나가 툭 끊어지면서 전자가 산소 쪽으로 확 쏠려요. 그리고 그 결과 원래는 평평했던 탄소 주변 구조가 입체적인 사면체 구조로 확 바뀌게 됩니다. 이게 바로 친핵성 첨가 반응의 기본 스텝이에요. 자, 이제 기본 원리는 알았어요. 근데 모든 카보닐 화합물이 다 똑같이 반응할까요? 아니에요. 알데하이드랑 케톤, 이 둘은 사촌지간 같지만 성격이 꽤 다릅니다. 뭐가 어떻게 다른지 한번 비교해 볼까요? 이 표를 보시면 답이 딱 나옵니다. 알데하이드는 케톤보다 뭐랄까 주변이 덜 붐벼요. 공격하는 친핵체 입장에서 비집고 들어가기가 훨씬 수월하죠. 이걸 입체 요인이라고 하고요. 또 전자적으로도 알데하이드 쪽 카보닐 탄소가 더 강한 양전하를 띠고 있어서 친핵체를 더 강하게 끌어당깁니다. 그러니까 어때요? 반응성 대결의 승자는 당연히 알데하이드입니다. 훨씬 더 반응을 잘해요. 좋습니다. 그럼 우리가 배운 이 기본 규칙, 친핵성 첨가 반응이라는 이 플레이북이 실제 경기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몇 가지의 구체적인 예시를 보면서 확인해 보죠. 첫 번째 예시는 가장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. 카보닐 화합물에 그냥 물 분자를 한번 더해보는 거예요. 이걸 수화 반응이라고 하죠. 여기서는 바로 물이 친핵체 역할을 하는 거예요. 물 분자가 카보닐 탄소를 탁 공격하고 우리가 배운 그 메커니즘 그대로 반응이 일어나서 제미널 다이올이라는 게 만들어져요. 제미널이라는 말은 쌍둥이라는 뜻인데 이름처럼 탄소 하나에 OH 그룹이 두 개 이렇게 쌍으로 딱 붙어있는 구조를 말합니다. 어때요? 방금 배운 원리가 그대로 적용되죠? 자, 두 번째 예시로 가볼까요? 이건 조금 더 복잡해 보일 수 있는데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. 이번엔 알코올을 더해서 아세탈이라는 걸 만들어 볼 거예요. 아세탈은 한 번에 뿅 하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. 두 단계를 거칩니다. 먼저 알코올 한 분자가 들어가서 헤미아세탈이라는 중간 단계를 만들고요. 그 다음에 두 번째 알코올 분자가 들어가서 최종 목적인 아세탈이 완성되는 거죠. 아, 그리고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. 이 반응은 그냥은 잘 안 일어나고 산촉매가 꼭 있어야 합니다. 근데 잠깐만요. 왜 이렇게 귀찮게 두 단계나 거쳐서 아세탈을 만드는 걸까요? 이거 배워서 어디다 써?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죠. 바로 그 이유를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. 이게 바로 화학자들의 비밀 무기거든요. 화학자들이 쓰는 아주 똑똑한 전략 중에 보호기라는 게 있어요. 말 그대로 보호해주는 건데 분자 내에서 특정 부분만 골라서 잠시 투명 망토를 씌워놓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다른 데서 반응이 일어나는 동안 이 부분은 안전하게 숨어 있는 거죠. 일종의 분자 위장술입니다. 바로 이 아세탈이 완벽한 보호기,
즉 완벽한 투명망토 역할을 합니다. 왜냐하면 아세탈은 일단 만들어지고 나면 웬만한 조건에서는 반응을 거의 안 하고 아주 안정적이거든요. 그러니까 반응성이 엄청 큰 알데하이드나 케톤을 일단 안전한 아세탈 형태로 바꿔서 숨겨두는 거예요. 그리고 나서 분자의 다른 부분에서 내가 원하는 반응을 막 진행하는 거죠. 카보닐은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으니까요. 그러나 모든 일이 끝나면 간단하게 산이랑 물만 살짝 넣어주면 이 위장이 탁 풀리면서 원래의 카보닐로 돌아옵니다. 정말 기가 막힌 전략 아닌가요? 자, 그럼 오늘 이야기의 핵심, 가장 중요한 내용만 딱 정리하면서 마무리해보겠습니다. 결국 알데하이드와 케톤의 모든 이야기는 이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. 전자가 부족해서 외로운 카보닐 탄소, 그리고 그를 향해 돌진하는 전자가 풍부한 친액체에 거부할 수 없는 끌림. 바로 이 둘의 상호작용이 모든 것의 본질입니다. 오늘 우리는 친액체가 카보닐이라는 단 하나의 목표물을 어떻게 공격하는지 봤습니다. 그렇죠? 그런데 만약에 분자가 더 복잡해서 공격할 수 있는 지점이 여러 군데라면 과연 친액체는 어디를 선택할까요? 이건 또 다른 차원의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로 이어집니다. 이 궁금증을 안고 계속 탐구해 보시면 유기화학이 훨씬 더 재밌어질 거예요.